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우려하시는 게 소비자 정찰 가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인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상하기도 하고요. 가격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네. 가격을 인하를 했다가 네. 최근에 영업이익률 좀 안 좋아지면서 몇 가지 또 모델은 또 가격을 올려요. 네. 기본적인 정책을 모르겠다.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란 건 도대체 뭐냐. 네네네. 네. 우선 네네. 테슬라는 별도의 비용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뭐 온라인으로 주로 주문을 하고요.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광고를 따로 하지가 않아요. 테슬라 팬덤이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사실 광고해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원칙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보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하는 재미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가격 인하도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그 다음에 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보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저희가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뭐 2007년, 8년 스마트폰 굉장히 비쌌죠. 몇 년 정도 지나면서 스마트폰 약간 저가 모델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더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인하와 저가 모델이 나오는 것 자체는 결국 전기차의 대중화를 테슬라가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수요 둔화도 있고 미국 정부의 뭐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 혜택 때문에 가격을 낮춘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거는 테슬라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테슬라밖에 못하는 것을 네. 본인들의 그 카드를 결국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신생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약간 이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20대 초반이라고 할까요? 10대 후반 많이 청년인데 얼마나 더 클지 모르는 청년인 거죠. 그다음에 오늘 또 좀 기사를 보면은 테슬라 코리아가 3년 만에 모델 뭐 S나 X를 사게 되면은 슈퍼 차저 3년 무료를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기차 기업 중에서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 가격 인하 이후에 다른 업체들이 멘탈 붕괴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GM이나 폭스바겐은 우리 길 가겠다, 인하 안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좀 있고 기업들이 좀 대응이 좀 다른 상황도 있고요. 그 결과 테슬라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랑 다른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더 싸지는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이 렉서스보다 더 쌉니다. 벤츠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보다 실구매가는 더 떨어졌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바로 못 넘어가는 이유는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인프라를 내연기관으로 다 맞춰놨는데 포기하고 아니 새로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가능합니다. 아예 기업의 발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테슬라기 때문에 이런 뭐 유연한 구조를 할 수 있고 결국 원가 구조가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가격 정책이 뭐 조금 더 자유롭고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 뭐 과금 비용 보험도 하죠. 다른 수익도 있고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없고 브랜드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볼 때는 전기차 보급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건 역시나 테슬라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보이는 상품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밸류체인. 우리가 이 밸류체인을 묶어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 네네. 공급망이라고 안 하고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한 이유는 이 테슬라의 뭐 모델 3 2016년 발표 이후에 모델 3부터 많이 발전했는데 테슬라만 잘해서 발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강판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할 때 카메라로 찍어서 하죠. 라이다 레이더가 없죠. 그럼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의 카메라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뭐 AMD라든지 최근에 엔비디아랑도 협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반도체 프로세스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테슬라가 구현하는 게 될 수 있고 5G가 또 돼야 계속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계속 학습을 하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면서 계속 단계별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테슬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친구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좀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만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최대 310달러에서 최저 24달러입니다. 테슬라를 사실 투자를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변동성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만 네네네. 좀 투자를 그래도 좀 꺼리는 분들은 변동성이 좀 고민이 되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차 트렌드를 추종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좀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들을 저희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테슬라 밸류체인을 좀 만든 거고요. 테슬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 여러 종목들을 같이 섞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좀 볼 수 있고, 대신에 밸류체인이라는 게 결국 테슬라가 잘 되면 요 기업들도 다 잘 되는 이 상관계수도 굉장히 또 높은 종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은 좀 낮추고 테슬라가 갈 때 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밸류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테슬라 외에도 이 밸류체인 종목들도 재밌는 기업들이 꽤 좀 있지 않을까. 많죠.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들이. 우선은 친구를 저희가 보더라도 좀 친한 친구, 불알 친구, 덜 친한 친구. 그다음에 조금 안 친한데 저 친구는 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조인트 벤처, 그다음 파트너십을 좀 굉장히 친한 친구고요. 협력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친한 친구, 그다음에 기타 예전 기업 같은 게 좀 친해질 것 같은 친구,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다 나눠져 있죠. 배터리 친구, 부품 친구, 반도체 친구, 뭐 제조 장비 친구 이렇게 저희가 좀 분류를 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같은 기업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뭐 테슬라 찐 친구죠. 그다음에 뭐 LG 엔솔도 그렇고, 그다음에 CATL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뭐 LG 이노텍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AMD, 삼성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제조 장비, 충전 같은 경우도 파낙이라는 기업,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 같은 경우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짜 친구, 덜 친한 친구, 좀 더 친해질 친구 이렇게 좀 나눠 있어서 요 테슬라 밸류체인 예시 포트폴리오를 또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테슬라의 비중과 함께 이 친구들을 편입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친구의 있습니다. 친한 정도에 따라서 비중도 다르겠네요. 변동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사실 60%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 좀 동일 비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 또는 뭐 시총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배터리 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 중에서 사실 어느 친구가 더 커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크다고 해서 상승률이 뭐 무조건 가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총대로 하게 되면은 좀 이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동일하게 이렇게 비중을 저희가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를 당연히 테슬라 밸류체인 ETF니까 테슬라를 60%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체인 기업들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ETF 같은 상품들 보면 종목 리밸런싱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름에도 테슬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주다 보는데 테슬라 이제 변동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 테슬라가 조금 안 좋을 때는 테슬라를 리밸런싱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상품 명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테슬라 아예 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테슬라에 대한 기본적인 비중은 60%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60% 넘어가면 매일매일 뭐 리밸런싱 하냐 그건 아니고요.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55%에서 65% 정도 대략적인 레인지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더 60%를 맞추거나 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다시 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예정이고, 대신에 이게 액티브 ETF다 보니까 약간의 뭐 패시브와 좀 다르게 조금의 버퍼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비중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밸류체인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입니다. 테슬라 향 매출이라고 하죠. 테슬라의 그 매출 비중이 공개가 잘 안 됩니다. 공시에도 안 나오고 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가 나더라도 자세한 걸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그래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 임팩 뭐 리포트도 있고 마크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팩셋, 뭐 블룸버그 같은 기관에서 최대한 매출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좀 뽑고요. 그걸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이 테슬라만 24시간 보는 펀드 매니저 운용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관련된 매출이 추가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기사 나오자마자 이게 사실 매출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체인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어느 정도 좀 정성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기존의 패시브 상품과는 조금 다르게 매출이 실제로
예상처럼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사나 뭐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종목들도 같이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 종목들에 따라서 또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들은 그럼 중간중간 리밸런싱이 좀 가능하나요? 만약에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추가가 된다든지 네네네. 비중이 아예 벗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테슬라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도 하는데 갑자기 뭐 국내 예를 들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국내 뭐 좋은 기업들이 많죠. 로봇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그 기업들이 바로 탄력적으로 들어가는 유연한 좀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상품입니다. 네네. 테슬라는 기업 자체도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기업인데 이 흥미롭게 보는 기업을 ETF 상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 아니면 테슬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입니다.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전체 비중이 제일 높고요. 저희가 이 상품을 좀 고안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걔는 뭐 연금 계좌나 개인연금 DCIRP, 뭐 퇴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좀 툴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단일 종목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조심스럽다. 뭐 하루에 뭐 10% 이상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테슬라 투자, 왜냐하면 기존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비중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뭐 투자하는 솔루션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도 테슬라를 60% 갖고 하고 밸류체인을 40%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낮추지만은 테슬라의 그런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를 더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연금에서 활용하시고 하는 분들, 반대로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한테도 좀 가치 좋은 솔루션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단타 종목이 아니라 장기 투자 종목으로 활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1년에 그런 어떤 변동성을 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은 더 이상 이거를 몰빵하기는 좀 무섭거든요. 이렇게 조금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리고 테슬라 단독이 아닌 테슬라와 밸류체인 종목을 같이 담는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60%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테슬라에 어느 정도 온전히 투자하는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고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일 날 상장하는 따끈따끈한 상품이니까 한번 관심들 가져보시고 특히 테슬라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내가 도전하기는 좀 뭐한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에 좀 서투신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S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상품 나오면 또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급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